현재 전 세계가 폐렴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폐렴은 중국 공산당의 우한 지역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터키를 비롯하여 프랑스까지 번졌고 호주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중국 폐렴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흔히 사스라고 알려진 질병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당시 중국에서는 5천여 명이 사스에 감염되었고 4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스와 우한 폐렴은 같은 호흡기 질병으로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또다시 하필이면 중국에서 이런 호흡기 질병이 발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가설을 하나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도대체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어떻길래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또다시 발생한 걸까요? 일단 사스와 우한 폐렴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식습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박쥐 이야기를 하니 의아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박쥐를 잡아 먹습니다. 중국 일반인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문화 차이에 의해 몇몇 자료들은 사람에 따라 혐오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숙주라고 할 수 있는 박쥐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이 박쥐탕은 중국 우한 지역의 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박쥐의 간은 사람의 간에 좋고 박쥐의 똥은 사람 눈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로 인해 박쥐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이 영상은 방금 박쥐보다 좀 더 충격적이실 겁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쥐를 양념장에 찍어서 바로 먹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이 역시도 요리입니다. 요리의 이름은 산찌얼. 싼은 숫자 3을 뜻하고 찌얼은 새끼 쥐의 찍소리를 뜻합니다. 젓가락으로 쥐를 잡을 때 찍, 양념장에 쥐를 찍을 때 찍, 입에 생쥐를 넣었을 때 찍, 총 3번 찍하고 운다고 하여 싼찌얼이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산생쥐 요리를 만든, 산생쥐를 먹는, 산생쥐의 울음소리를 요리 이름으로 지은 사람 모두 중국인입니다. 우한 폐렴의 발병지인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박쥐와 생쥐뿐만 아니라 라쿤, 여우, 늑대, 뱀, 꿩, 고슴도치, 호저 등 생각하기조차 힘든 많은 동물들을 식용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한 수산시장의 차림표에 의하면 공작새, 악어, 사슴, 낙타에 심지어 코알라까지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원춘의 인육 거래를 단순 도시괴담으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는 식습관과 더불어 살아있는 생쥐를 그대로 먹는 등의 비위생적인 식습관이 겹쳐져 중국에서는 사스, 흑사병, 이번 우한 폐렴까지 창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히 식습관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는 4단계 생물 실험실이 있습니다. 생물 안전도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이 바로 4단계 그룹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매우 중대한 병을 일으키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실이죠. 대표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4단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이번 우한 폐렴의 최초 발생지인 우한 수산시장과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4단계 생물 실험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2017년 2월 23일 한 기사가 실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 중인 중국 연구실의 내부, 중국 우한 지역. 이 실험실은
중국 본토의 첫 실험실이며 중국 공산당의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중국 본토 전역에 5개에서 7개의 4단계 생물 실험실을 짓는 계획의 첫 단추라고 네이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외 일부 과학자들은 해당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중국 미생물 학자들은 오히려 엘리트 연구자들의 탄생을 축하하기만 했다고 전합니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BSL-3 병원체인 찐득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스 바이러스를 연구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바이러스의 연구가 끝난 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라사 바이러스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과 최초 발병지인 우한 수산시장이 중국 최대 병원체 실험실과 불과 30km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우연에 의한 자연 발병이 아닌 중국 공산당 측의 실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겠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중국인들의 입국에 대해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입국자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프랑스에서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중국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한시라도 빨리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꾼다며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을 파리에 비유하고 중국을 말에 비유하기도 했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이 세계 평화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당 인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은 한국을 소국이라 칭하고 중국을 대국이라 칭했으며, 김무성 의원은 중국 조선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조원진 의원은 시진핑의 출판 기념식에서 한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지킬 수 있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